안녕하십니까? 쌤들의 신개념 토크 쌤톡. 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모든 일들을 떠들어보는 쌤들의 수다 방송. 쌤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쌤톡입니다. 벌써 6회 방송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들 보내셨어요? 아니요. 네. 계약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계약하셨죠?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방학이? 우리만 짧나? 예, 그런가 봐요. 어쨌든, 예, 오늘은 뭐 또 새로운 분도 오셨고, 또 저희가 이번 주제를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이야기, 교사 생존기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가끔 이제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초임 교사였던 시절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서 적절한 뭐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로서의 또 학교 내에서 같은 교사끼리의 어떤 관계, 과연 그 관계나 그 지향점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또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각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선생님들 각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식 중인 김 사장입니다. 단식? 단식? 왜요? 왜요? 건강 때문에.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요즘에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밥을 좀 안 먹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참이 큰 일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예. 네, 늘 막말에 진실을 담는 남자 막말자입니다. 박수. 뭐야? 나는 박수도 안 치러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안재욱입니다. 와. 맨날 얼굴 못 본다고.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박PD입니다. 오. 안녕하십시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빨수이고요. 오늘 지난번 방송까지 함께 하셨던 엔젤께서 이제 멀리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말 참신하시고 정말 톡톡 튀는 목소리로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실 테레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인을 사랑하는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 이래서 티처 테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사랑해주세요. 티처 테레사. 티처 테레사. 엔젤이 가고 테레사 가고. 그러니까. 야. 오늘 우리 방송을 함께 나누고 계신 선생님들은 교직 경력이 5년 미만이신 분도 계시고 한 20년을 넘기신 베테랑 선생님도 계신 듯 합니다. 물론 각자 위치에서 지금까지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 또는 앞으로도 계속 지향하고 싶은 그런 방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우선 아마 교직을 올해 처음 시작하신 새내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 자기 경험담을 한번 먼저 읽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테레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교단에 서게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교사의 생존기라는 주제로 저희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에 출근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신경 썼던 부분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신발을 신어도 되는지, 꼭 정장을 입어야 되는지, 매니큐어를 칠해도 되는지 등 사소한 고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장이나 태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만한 점들이 없도록 무난하게 학교생활 하려고 노력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명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한 명 찾기는 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인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 돼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망설여진다면 주변을 관찰해서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을 때 저도 한다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입어도 되는지에 대한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는데 출근하면서 매일같이 옷을 바꿔 입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입을 만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청바지를 입으시고 꼭 정장이 아니라 편안하게 옷을 입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뒤로부터 저도 옷에 대한 고민 없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이나 학교 업무, 동료 선생님들 간의 관계 등 학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저의 태도는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되게 모험적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읽어본 것만으로도 예, 모범생 티 확 나네요. 모범생. 혹시 1년차 학생 아니야? 예, 그래서 먼저 업무에 관해서는 경력이 없다는 불안함에선지 초반에는 무엇이든 배우고 도맡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생긴 문제는 제가 스스로를 돌보거나 되돌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제가 나서서 편집을 맡아 하게 되었는데 첫 시험을 편집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결국 갑상선에 호흡이 생기고 수학시험이 끝난 당일부터 볼거리로 2주 동안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아프고 난 뒤 생각한 것은 일거리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은근히 자기 잘하는데. 잘한다 이거지. 일 잘해서 일이 붙었다. 열심히 하고 나면 쉬고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정받기에는 갈 길이 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마치고 나면 휴식이 아닌 새로운 일거리가 주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난 후 정한 스스로의 원칙은 주어진 바를 충실하게 하자입니다. 나서서 할 필요도 없고 빠르게 끝낼 필요도 없이 제 시간에 주어진 바를 정확하게 한다면 동료 교사들과 마찰이 생길 염려도 없고 모두 평화롭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꾀를 부리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렇게 원칙을 정한 이유로는 체력적인 부담도 덜하며 동료 선생님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개인마다의 대화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기뻐도 화를 내시고 당황해도 화를 내시고 짜증이 나도 화를 내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게 오셔서 화를 내실 때면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제 손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으려고 같은 말이라도 예쁘고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체로 순탄하게 업무를 해결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첫해 마음을 막 디스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디스인데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여쭤보았고 언제든 무엇이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따르고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에 관해서는 학기 초반에 수업 연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을 보고 많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학기 초 시작했던 교사 동아리를 통해 수업의 단원별 도입 부분에 관해 교과서를 분석하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말에는 제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동아리 선생님들과 함께 보고 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년 동안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느낀 것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연 다 읽어봤습니다. 뭐 첫 해인데 뭐 뭔가 다 터득한 느낌을 한 10년 차 아니에요? 10년 차? 10년 차에 벌써 그냥 한 번에 열심히 일하면 더 일을 준다는 생존기가 아니고 교사 성공기. 성공 1년 만에. 그 한 명 찾기 그거 놀랍네요. 네. 어쨌든 뭐 학교 규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는 또 소규모 학교대로.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는 금방 눈에 띄잖아요. 대규모 학교는 잘 띄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 고민을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지
저는 아까 그 사연 중에 청바지 이야기 듣고 예전에 왜 한동안은 그 약간 좀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개량 한복 입는 선생님들 계셨잖아요. 아, 한때죠, 한때. 한때. 예. 지금 이해 못하시고 계신 한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복장이고 내가 편해서 입는 건데 또 다른 분은 그걸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래 너만 뭐 의식하느냐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뭐 이런 기억이 나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청바지나 뭐 매니큐어나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 기준일까요? 되고 안 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일까요? 그렇죠. 청와지도 부장 그, 그래도 못 참고. 아니, 생활은 아니고. 그렇지. 생활지도 네.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헌법에. 직속 부장?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입는다? 그렇게 입으면 되나요? 교사의 품위.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선생님이시죠. 네. 신규 선생님인데 무릎을 약간 올라오는 여선생님 무릎을 약간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메시지를 친히 날리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네. 네. 뭐라고? 좀 단정한 복장으로 학교에 출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날리신 야,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 메시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되게 단정하게 잘 입고 다니시다가 개학 후에 핫팬츠를 입고 오셨어요. 방학도 심심해 다녀오셨는지. 키가 큰 거겠지. 예. 키가 큰 방학도 거죠. 키가 크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 농담 아니라 학생들 중에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네. 분명히 무릎 밑으로 치마를 신입생 때 사서 그렇죠. 입었는데 여학생들 중에도 왜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확 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많이 그걸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무릎을 가려야지.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너무 순정적으로 선생님 단을 늘릴 때까지 늘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탁소에 가서 똑같은 옷감을 늘려서 붙여라. 얘가 진짜 붙였네요. 이야. 그날 왔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두 손 들었어요. 걔가 치마를 발목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일본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 스타일이네요. 싫어. 이게 방송이 이게 사진 업로드가 안 돼서 아쉬운데 굉장히 반항적인데. 근데 그 아이 표정이 너무 순정적이었어요. 그게 기쁨이. 그게 더 약올리는 거야.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했다 나는. 선생님 저 그냥 늘렸어요. 저도 옛날에 그 방송만 할 때 아침 방송을 하는데 그 뭐 비가 오고 그래서 님은 먼 곳에 틀었거든요. 네. 근데 그 교관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게 뭐 학교에서 이런 걸 아침에 트냐고 비도 오고 그래서 딱 뭘 틀어야 되냐 그랬더니 좀 행진곡 같은 걸 좀 틀어요. 그래서 다음날 서울의 창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다음날 이문이랑 행진곡 틀었어요. 아 역시 막말장님은 센스. 굉장히 공손하게 예.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행진곡. 그 대화할 때 중요한 게 일단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제가 아는 모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넥타이를 안 매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감 선생님이 넥타이 안 매고 다닌다고 지적을 할 때.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 또 제자 스승 관계예요. 그러니까 더 그런 지적을 이렇게 딱 했는데 그들이 워낙 천진난만하게 뭐라고 대처면 선생님 동경유 학생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교감 선생님한테 딱 그러니까 너무 착하신 선생님이니까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부터 넥타이 그냥 안 매고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난 표정이 더러워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막말자 선생님은 무서도 화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할 때도 화내고 뭐 할 때도 화나고. 아니에요? 같은 학교. 이게 내 얘기인가?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제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또 이제 이 사연에 보면
이제 초임교사로서 또 어려운 부분이 교사들 간에, 물론 아까 말씀, 이게 사연 들어보니까 아까 수학생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수학생들끼리라도, 아니면 뭐 같은 부서 선생님들끼리라도 그런 어떤 자기의 처신,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신 게 아닌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학교에 처음 와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연배로 보면 저보다 한참 위이신 분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빨수는 왜 몇몇 스님들하고만 다니냐. 밥을 먹어도 그렇고 어디 가서 뭐 차 한잔을 하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는 속으로 그럼 제가 학교 선생님들 한 100명하고 맨날 같이 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에 처음 온 사람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다니는지, 그래서 누구와 무슨 말을 나누는지, 이런 걸 굉장히 그 관심 내지는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이 사연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럼 내가 동료 교사들과 또는 그 동료 교사를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뭐 간단하게 술 한잔이라도 할 때 모임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다들 처음부터 자연스러우셨나요? 그냥 막 이렇게 사교성 넓게?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부르는 데가 여기저기 많아서. 다 끌려다녔어요. 네, 비슷하네요. 네, 불려다니다고. 대학 때도 그 선배를 어떻게 만느냐가 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참 어떤 선배와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또 그것도 결국은 그 뭐 선택을 누구한테 당하는 게 아니고 결국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어떤 그 생각으로 교직을 하느냐, 자기 교직의 목표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그 서로 교류하는 어떤 교사들 이런 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야 뭐 이제 초짜니까 뭐 아까 이 선생님도 말하듯이 뭐 내가 해도 되는 것이 뭐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를 객체로 놓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자기가 꿈꾸는 교직상이 있다면, 자기가 교육관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게 뭔지, 이렇게 자기를 주체로 놓고서 이제 판단하는 순간 교사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20년이 넘은 그 저의 입장에는. 네. 그래서 저는 한 2년 만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빠르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워낙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끌려다니고 하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보여요. 학교가 2년이 빠른 건가요? 빠르죠. 아, 내가 천재구나. 그래서 이제 신동이셨네, 신동. 이렇게 보이면서 오늘 막말 터지시네요. 이제 나의 그 막말이야. 방언이에요. 나는 이런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것도 정립이 더 되는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가 이 주변의 선생님들, 특히 이런 선생님들과 교류해야겠다, 이런 것이 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아마도 이제 어떤 행동, 판단은 일단 이 교직에 나오기 전까지, 물론 이제 사범대든 뭐 교직을 인수했든 그 이전에 어느 정도는 자기 판단에 대한 기준은 분명해야 되지 않냐. 내가 살아가는 것은 가서 적응을 하면서 뭐 부딪히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정하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교직에 대한 학습의 장을 겪는 그 시점에서 뭐 대학이 됐든 대학원이 됐든 거기서 미리 성립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존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 왜?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공식적인 교육도 받겠지만 1년이라도 앞선 선배 또는 앞서 교직에 나간 선배들과의 만남이나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자기 생각의 정립의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냐.
근데 그게 뭐 제 경험을 보더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확고하게 놓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가서 살피잖아요. 살피는데 네.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립도 좀 다른 게 사립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 사람들하고 거의 같이 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인간관계가 복잡한 게 굉장히 진짜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 모임, 무슨 모임이 있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성격이 다른 성격들이 모이면 되게 뻘쭘한 상황들이 항상 생겨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사립에 있습니다만 공립에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은 아닌 듯 하지만 그냥 사립에서 느끼는 바는 다소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 나 1년만 뭐 네. 나 3년만 참으면 참으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아, 있고. 아, 그런데 딴 그렇죠. 데로 가서 또 참고 또 참. 옮겨서 또 참고. 근데 이제 사립은 똑같아 참는 것. 사립은 어쨌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평생 같이 굉장히 가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막 부글부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냥 참고 게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꼬투리 같은 걸 잡힌다. 그럼 평생 이걸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행동에 있어서도 좀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립의 좀 특수성이군요. 그러니까, 예, 예. 아, 사립은 네. 교사들 간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학생들로부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소문나요? 그렇죠. 학생이 이 선생님 어떻대? 아, 근데 걔가 진학을 하거나 이제 뭐 졸업을 하는데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뭐 동아리 모임에서 어차피 그 이런 동네 데서. 아이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 지역 아이들이 입소문, 오니까. 입소문이 한 10년 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 어떻더라 이게 그렇죠. 10년 가요, 10년 가. 근데 그거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을까요? 다른 업계도 다른 업계라 한다면 다른 업계 어디? 근데 이런 교직 업계 말고 다른 업계도 다 꼬리표가 붙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받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거를 의식하면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좀 차이가 학교라는 게 좀 차이가 학생들은 집단화돼 있잖아요. 좀 더 뭐 걔네들이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물론 교사는 어른이지만 충분히 상처받고 그러면서 내가 세웠던 교직관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사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교장이나 이렇게 교감선생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또 생각보다 금방 치유되는데 난 그게 오래 가던데. 저는 아직도 완전- 가끔 꿈에 나와요. 나와요? 후배도 나와. 내 전에 제대 후에 군대 가는 꿈 꾸듯이? 아우 정말 교장실에서 오. 독대했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게 옆에 이렇게 문구류가 있는 거죠. 제가 결제를 하는데 그걸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이구나. 그으면서 이따구로 결제를 받으러 왔냐는 듯이 제가 그때 원서를 쓰러 간 애들 원서 때문에 이제 간 건데 전자결제인데도 빨간 수출을 거예요? 직접 오라는 거죠. 어허. 직접 오라는 거예요. 아. 후기로 그 옆에 필기도구가 있는데 필기도구를 제가 고르는 거예요. 필기도구.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떠올라요. 어쨌든 이 신참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신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이 좀 다른 조건이다. 네. 확인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네. 근데 테레사 수녀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직이나 다른 직종에 또 그 비슷한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교직을 너무 특수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지금도 생각해볼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인성의 특성이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네? 그건 통계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수능적이고, 네. 네, 그런 성향이 좀 있대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급 전교사 연수 온 사람들 이렇게 한 40명에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은, 거의 그쪽으로 와요. 저는 놀랐는데,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더라고요. 40명 중에.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직이 적응하기가 좀 힘든 거죠. 네. 물론 적응했지만. 어떤 성격? 저요? 더러운 성격. 말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적응도 좋지만 물론 인간관계 소중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지나치게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화되면서 그렇죠. 어떤 뭐 학교나 시스템이나 이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심지어 자기 교육관까지 이제 흔들리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묻어가 버린다. 예. 근데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교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 자유인의 조건이 있잖아요. 예? 당당해야 되고 소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제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또 관계가 깨지니까 이게 독고다이가 된. 이거 독고다이가 이게 표준말 아니지. 예. 그래서 둘을 좋아해야 하되 제가 어떤 20년 넘은 그 경험을 봤을 때는 대체로 교직이 지나치게 관계지향적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교 교육이 빨리 변하지도 않고 과거에 답습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예. 저 되게 공감, 의식적으로. 되게 동의가 많이 되는데. 그러죠? 예, 네, 예. 저 이제 저보다 어린 신규 선생님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신규 선생님들도 있는데 되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칠하고 와도 돼? 나 피어싱 하고 와도 돼? 막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언제 교직원 회의를 하기로 했어. 근데 나 그때 못 가는데 못 간다고 말해도 돼?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피어싱 하고 와도 되냐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가 먼저 주체가 된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럼 그걸 누구 교장 선생님한테 피어싱 하고 와도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서 이제 옷 입는 걸 예를 들면 전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백이나 찢어진 바지나 이런 거 잘 입고 다니는데 찢어진 것도 입으세요? 그건 잘을 해줘서 찢어졌는데 어떡해요? 지금 헤어진 거지. 네. 나도 한번 찢어봐야지. 아니죠. 헤어질 때까지죠. 그래서 뭐 아이들 앞에 서는데 나의 권위가 떨어진다. 근데 권위가 내 외모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입고 갔고 아이들하고 있으려면 편한 옷을 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편한 옷을 입었는데 만약에 누가 와서 이게 테레사 선생님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왜 그런지 저를 설득 한번 해보라고 왜 이게 적합하지 않은지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 이거 학교에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내가 회의 때 못 간다고 하면 예의 없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네, 초년 선생님들 고민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건 살짝 제 혼자 생각인데 이게 교사 생존기 살기 위함인데 한번 나 죽고자 되드는 듯한 느낌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럼요. 살고자 해도 사나? 예. 일정 부분 룰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학교 생활에 룰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을 좀 잘 조율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을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학생들의 눈치만 너무 볼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학부모들도 또 하나의 또 세력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힘들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실제로 그걸 더 힘들게 하는 게 교원 평가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좀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걸 못 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저 녀석이 나를 나중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박 PD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고민하는데 이 선생님이 또 이런 거 또 자존심 상하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똑같은 고민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만 딱 내면은 의견 통일이 되는 건 금방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 눈치 보고 서로 누가 먼저 얘기하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라도 그냥 얘기만 많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제법 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우리도 사실은 사연 주신 분처럼 한 명 찾기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도 네. 서로 얘기를 못하는 지금 테레사님께서 아까 그 초등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초등이 중등하고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수업을 담임 교사가 주도적으로 전체를 다 하시죠. 네. 뭐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경력 한 30여 년 되신 분하고 교직 한 2, 3년 된 분이 같은 학년 바로 옆에 반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 정말 나는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초임교사는 네. 새로운 것을 막 아이디어 내고 늦게까지 준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교직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그 모습을 퇴근하면서 지켜본 옆 선생님이 자기 그거 진짜 수업할 거야 오늘? 이게 한마디 던진다는 거죠. 네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너는 판단하고 지금 수업 준비한 거냐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이후로 야 이게 교사의 관계라는 건 참 좋은데 그게 형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순간은 나의 교직의 모든 것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면 교사 관계라는 건 어디까지 이게 확장할 수 있는 건지 의견을 나눈다는 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가 뭐 평화롭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 교장교감의 지시사항에 그냥 별 불만 없이 다 따르니까 평화롭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좀 교직에서의 그 평화로운 인간관계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의 어떤 그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을 잡는 요소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다양성 인정해 주는 것이 평화가 돼야 되는데 다양성을 억압하고 튀지 않고 다 똑같이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잠재적 룰로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라는 것은 허구다.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그 교육의 창의성인 건데 그죠? 다양한 교사들의 어떤 뭐 복장, 뭐 교육관, 뭐 다양한 어떤 수업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일방적인 힘으로 억압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굴종하면은 이제 다 하향 평준화, 획일화가 되는 것이어서 한동안은 그 이제 저는 고등학교에 있습니다만 사교육을 줄여준다는 명목 하에 뭐 EBS 교재에서 뭐 70% 이상, 뭐 80% 이상 낸다. 그 순간 모든 고등학교에서 EBS 교재가 마치 바이블이냐. 지금 막말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교육, 창의적인 교육을 원하면서 뜻하지 않은 제한, 억압 이런 게 사실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순간 교사들은 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재구성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제대로 입시를 위한 수업 준비를 해왔는데 뭐 그게 전문 아니겠지만 그 교재를 꺼내는 순간 아이들은 아무도 고개를 안 들고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책상에 있는 난 EBS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70, 80% 나온다는데 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한 15년 전에 우리 학교에 역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험 문제를 5문제만 냈습니다. 서술형으로. 네, 어떤 시를 주고 이 시의 역사적 배경과 이걸 써라. 5개 냈죠. 교사 선생님 결절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나중에 채점할 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모범적인 창의적인 서술형 강의 오히려 힘들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면 15년 전에 지금은 우리 교육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선생님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기의 그 평가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서. 근데 결국 눌렸다는 거죠. 그 학교장의 권위 이런 걸로. 참.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내가 어느 학교라고 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 학교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최근에 몇몇 선생님들 학급 야영한다고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 결절 안 해주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2가지예요. 학급 야영이 교육적으로 자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본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번째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우려다 이거죠. 근데 학급 야영 같은 것이 가장 안전한 체험 학습 아니에요? 사실 거의. 산에 들어가서 야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사실 운동장에서 야영하는 자는 거야? 건데 아니 강당. 그렇죠. 그래서 위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수대야도 우리 세수대에서 세수하다가 익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은 다 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장의 권위로 또 막는다. 근데 이제 또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교사인 동료 교사들이 그러면 자기는 비록 학급 야영을 하지 않더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도록 말하자면 이렇게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 또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기 반만 안 하면 또 애들한테 원성 듣고 난치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교장의 그 입장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게 되면 너무 귀찮고 또 귀찮죠. 힘드니까. 예. 아까 그 초동에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 나이 50먹은 나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어떤 뉘앙스. 그렇죠. 그때 이 학교 야영을 정말 해보고자 하는 그 몇몇 소수의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으면 생존의 비결일까요? 그래서 뭐 학교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야영 계획을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교장 선생님도 불편하게 더 이상 안 할 것이고, 내가 야영을 함으로 해서 야영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획일화되는 거, 평준화되는 겁니다. 학급 야영 없는 학교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랬을 때 다소 옆에 선생님과 좀 불편하더라도 이 야영을 자기가 해야겠다 한다면 조금 뭐가 필요한 거죠, 액션이. 예.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예. 그 어떤 다른 사회적 조직보다도 수평적이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직급 체계가 많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사회보다도 가장 수직적 교장, 교감, 부장, 평교사 뭐 이런 어떤 짧은 관계지만 굉장히 급격한 수직적 관계가 있고 그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때문에 교사가 살아나기 위한 방향을 딱 설정하지 않냐. 소위 말해서 어떤 줄을 타야 되냐, 동아줄이냐, 그러니까 썩은 거냐, 단단한 거냐. 이게 뭐 보일 듯 안 보일 듯 사실 표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맞아. 나는 보나마나 썩은 동아줄이야. 근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타. 생각에는 스스로 이렇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내 위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저와 함께하는 동료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학교야, 어느 학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죠. 뭐, 그럴 수 있죠. 교장교감 절대 그렇게 교장 생각 안 교감선생님, 아니에요. 교장 교감선생님 관리자이기 전에 저희 신규교사를 먼저 지켜주고, 저를 보호해주시는 동료 교사일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서슴없이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저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심전심. 맞네. 저의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초임 교사들은 교장 교감 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아.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왜 저 같이 받은 초임교사 친구는 승진을 생각하고 있던데? 이야. 빠른 승진. 빠른 아니, 승진을. 그럼요. 그럼 요즘 교과목 친구들은 다 금방 보는 게 네, 신경을 준비 쓰잖아요. 많이 해요. 생존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방식이 다른 거지 누가 옳고 누가 반드시 그 교사답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승진을 포기한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포기라 그러면 원제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 원래 안재욱은 인기를 누가 먹고 사는 시켜주면 거니까. 할 생각이 있어요. 아. 누가 시켜주면. 그럴 일은 많지 않지만. 예, 안재욱입니다. 예. 누가 시켜주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진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었잖아요. 정말 애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승진을 포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애도 잘 가르치고 거? 승진도 하면 되지 뭘. 둘 다 잘하는 거. 근데 얘들아, 그 승진하려면 가산점 따야 되는데 맞아. 그 가산점을 따려면 부득이하게 정말 눈에 보이는 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그럴 때는- 나타나는. 예, 실적이 나타나는 거. 연수도 많이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수업도 뭐 이렇게 막 그럼요. 멀리서 출장도 이렇게. 자주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수업의 일 하나하나도 애들이 얼마만큼 이게 진짜 교육적 효과를 얻었는지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또 잘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는 형식적인 연구대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높은 상위 랭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 사실은 눈앞에 아이들이 보여야 되는데 네. 점수가 보인다면 그게 진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건가. 네. 제가 승진을 포기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잘하면 되죠, 뭐. 예.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교장 촉임제나 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맞죠. 또 다른 생존의 길을 보세요. 생존의 다른 길이 이거 있어요. 시켜주면 제가 이 한번 받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아주 정말 초임 교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한 교직생활 한 3년 정도 하신 분인가 봐요. 예, 또 다른 분의 한번 사연을 한번 듣고 또 이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예, 안재욱께서 한번. 네, 사연 소개합니다. 3년차 중학교 남자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다들 그렇듯 저도 교원 임용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교 속의 나의 모습에 대해 상상하곤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고 가슴을 울리던 상상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있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자면 해질 무렵 동료 선생님들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자연 속에서 저 읽을 수가 없는데 나 부끄러워지네요. 동그랗게 앉아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이나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대해 침 튀기며 교육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캠퍼스 상상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네. 물론 상상 속에 마른 안주와 맥주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신규 연수를 받고 발령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생활지도부라서 그러한지 얼큰하고 거친 남자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소주, 당구, 맥주의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당시 술자리 대회 화제는 승진 이야기 50%, 영웅담 25%, 뒷담화 20%, 학교 이야기 5%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전혀 교육적이지 않았고 주로 누가 일을 잘하니 못하니, 누가 이런 실수를 했니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뒷담화. 나중에는 너무 듣기 싫어서 중간에 도망도 가고, 예, 전화하는 척 빠져나와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해서. 아이 참. 그거 위험해. 요즘에 제주도에서 누가 그랬어. 네. 예? 어리버리한 젊은 남자 교사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좋게 봐주어서 수업 시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교무실만 오면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교무실에서 외롭게 지내며 3년차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문화에 약간 익숙해져서인지 깊숙한 교육 이야기를 툭툭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저를 포함하여 교육에 대해 침묵하는 교사들의 교직 문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야지. 이야, 어렵다. 사연이 좀 무겁네. 네, 무겁기도 하고. 진짜 뒷담은 많이 하는 네. 완전 거긴 공감돼요. 선생님들, 진짜 뒤에서 왜 얘기하고 앞에서 한마디 안 하면서 뒤에서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어떻게 앞에서 내가 공손하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해볼게 이런 고민을 하지 그 뒷담화 진짜 많이 해서 한 80, 90% 뒷담화 저 선생님 여기 학교 오기 전에 어땠는지 알아? 전 학교에서 내가 들었는데 근데 여기 또 다른 또 의견이 달라. 의견이 이 선생님은 또 다르게 얘기해. 아, 다 얘기하면 그렇구나. 아니 그 학교에서 그렇게 했지만 나한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은 바뀌는데 왜 그 얘기를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되니까 선생님들 뭐 이렇게 티타임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티타임 회식 가기 싫고 개인사까지 네. 학교에서 일하는 거 말고 개인사까지 왜 연예인 그 뒤에 파헤치듯이 네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요? 뭐 이런 참교육은 어떤 걸까요? 못 가는 거죠 그런 자리에. 그 뒷담화 할 시간에 10분의 1만 교육의 본질에 토론하는 앞담화를 하면 우리 교육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겁니다. 근데 살짝 이 이야기가 네. 청취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모든 교사가 그럴 것 같다는. 벌써 이렇게 관계지향적.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사람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아니 근데 뒷담화를 많이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크기 때문에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은 게 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선생님 저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야. 근데 제가 좀 본 경험으로는요. 앞에서 마당을 펼쳐놔도 말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뒷담화하고 앞담화가 틀려. 완전히. 뒷담화랑 앞담화 들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아니. 일단 신랄한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헷갈리는데 하여간 이게 누구 앞에서 말하냐에 따라서 이 사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게 높은 사람 앞에서는 화법이 달라지죠, 화법. 난 사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갔다 오는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 진짜? 이게 관계지향적인 사람, 지나치게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누구한테서나 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예스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도 다 그냥 공이 예스를 해버리는 하지만 거죠. 예. 뒤에서 결국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뒷담화로 풀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저 그리고- 그리고 뒷담화 엄청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원래 이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뭐 문제 있다 그래도 얘기를 안 하고. 왜냐면 그 선생님이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못 하니까 뒤에 음지의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막말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공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받고 나쁜 사람들한테 나쁘다고 평가받는 게 진짜 좋은 거지, 나쁜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받고 좋은 사람들한테는 뭐 나쁘게 평가받고, 또는 여기도 좋게 받고 저기도 좋게 받으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좀 새겨야 될 격언이 있어요. 뭐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너무 이 좋은 게 좋은 거. 너무 막말하실 거 아니야? 너무 막말하시네. 터지셨어. 요즘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의 기본 중에 하나가 재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도 선생님으로부터 재밌는 수업,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어떤 수업적 효과를 노리게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게 지향점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막말로 뒷담화 재밌거든요. 재미없습니까? 그게 불만이 됐든 누구 전 욕이 재밌습니다. 됐든 뭐 어쨌든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 대화의 주제로 그게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난 대놓고 싸우는 게 더 재밌던데. 맞아요. 재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재밌네?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 뭐 저도 과목이 수학입니다만 꼭 수학이 재밌어야만 하는 학문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재미가 없지만 인내하고 학문의 길을 거둘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교사들 간의 모임에서 재미는 없지만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가 단 10분이라도 나눔으로 인해서 여운이 있기에 그 여운을 통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동료 교사를 바라보는 마음, 교장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 뭐 이런 어떤 과정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씩만 하면 재미는 없지만, 제 말도 재미는 없지만 청취자가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주신다면 됩니다. 언젠가는 쌤톡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고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선생님 저 하기 고등학교세요? 싫어요. 중학교?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일종의 뭐 문화운동이나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명히 어떤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누군가는 저를 제도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모여서 우리가 이를테면 뭐 반별로 무슨 생활지도 얘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교과 수업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면은 우리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사물을 보기 위한 공간으로 가잖아요. 교무부에 그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소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생님들과 모여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걸 중심으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하는 얘기 중에 100 중에 상당 부분은 뭐 지금까지 한 10 정도 차지했다면 4, 50 정도는 교과에 대한 이야기 또는 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엑셀을 배우지 않아요. 네? 저는 엑셀을 배우지 않아요. 왜요? 일 시킬까봐. 왜냐면 제가 업무 공간에 있잖아요. 배우고도 모른다 그러는데 뭘 안 배울까까지야.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앉건 과목 학연 중에 앉건 사실 교사들한테 대화할 시간이 없지 않아요?
거의. 너무 바쁘니까요. 그렇죠. 예. 네.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대화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대화 시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알맹이 있는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아. 자기 마음 이렇게 터놓고 진짜 자기 고민들은 실제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런 고민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말자님 같은 경우야 막 하지만 난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너무 딴 분들은 막 되게 막고 있는 거 같아요.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부분.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시콜렁한 얘기 그냥 하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정보라고 주는데 별로 그게 도움 안 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뒷담화 형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애들 뒷담화 애들.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조 담임 선생님은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조언들 뭐 이런 조언들 하고 나면은 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얘하고 얘기해 보면은 별일 아닌 네. 문제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건실하고 건전한 얘기가 정말 많이 오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 현장에서도 비정규직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분들의 삶의 생존 방식은 우리 정규직 교사들과는 또 다르지 않냐. 지금 뭐 우리가 앞에선 말하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지탄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렇죠.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같은 교무실 공간에서 그런 분들 한두 분이 계셨을 때 말을 하기가 어려운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이 우리 장기적으로는 뭐 꽤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참 이 교직 사회에서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모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것은 나는 안정적이니까 뭐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안정적이고 또 그들과 그것들을 교육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야 그들도 속 시원하게 우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또 우리도 단지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분들과도 정말 우리가 같이 이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좋은 교육적 이야기들을 정말 다양하게 다룰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의 그 아이템들, 교육 방식 정말 놀랍고 새롭고 마치 이게 잘 만들어준 오신 분들 뭐냐. 이렇게 뭐 베테랑이 제가 베테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그런 선생님들 많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한 신분적 위치 때문에 다 펼칠 수 없다라는 하려고 하면 뭔가 또 누구 눈치 주고 그 눈치 준 거에 대해서 소식은 발언할 수 없는 왜? 내년에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 갔을 때 건너 이야기가 나쁘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운신의 폭이 적은 그런 분들의 생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 몇 년의 공문을 한번 보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권을 써요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기간제 선생님들 이렇게 채용할 때,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정보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행하다시피 하니까 기간제 선생님들도 이제는 뭐냐면 관리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채용에 이거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와서도 그렇죠. 절대 자기 견해를 한 번도 밝히질 않아요. 진짜 그거 보면서 되게 심각하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되게 열심히는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저하고 만약에 교장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네. 근데 나하고 좀 친하다 그러면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시점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두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관리자가 보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된 교사 그렇죠. 성향 네. 그리고 그들과 누가 접촉하느냐 그 뭐 기간제나 그렇죠. 강사 선생님들이 그것이
재임용의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기관전 선생님하고 내가 친하고 싶어도 내가 다가갈 수 없어.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들이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두려워. 걱정돼. 왜? 그들의 이유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교장이 된다면 만나든지. 아니, 그럴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그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애들에 대한 얘기,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공간과 물적인 공간, 맞습니다. 시간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깜짝 놀란 게 제가 학원에서도 네. 나름대로 네. 애들을 가르치고. 네. 아, 그러셨어? 그럼요. 현실적인. 저희 그 전단지에도 얼굴 나오고. 거기에다가 아니겠지. 거기에다가 안재호 얼굴 넣은 거 아니야? 아, 안재우? 감사합니다. 그때 전단지도 뿌려주고 그래서 저도 당황했었는데요. 네. 근데 거기가 학교에 오니까 결정의 차이점 뭐냐. 거기 학원 가가지고 한 3시간 전에 가요. 강의하기 전에. 그래서 문제집도 복사하고 수업 어떻게 할 건지를 막 다 짭니다. 그 시간만 오롯이 3시간이에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애들 만나야죠.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다만 나의 이 교육적 열정이 나의 돈벌이로 쓰이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긴 했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오니까 만약에 나에게 3시간이 있다면 이 3시간을 애들 수업 준비와 애들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쓰는 게 아닌 거예요. 1시간 정도는 어묵 포탈 이렇게 보면서 공람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부장선생님 업무 시키시잖아요. 또 담임하면은 뭐 통계도 작성해야 되죠. 애들 설문지 다 받아가지고 한 장씩 넣으면서 통계하는 일이 3시간이 남아있다면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30분 동안 저는 급하게 이제 수업을 준비해야죠. 이런 상황이 슬프다. 몇십 년이 쌓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게 원래 그런 인간이라기보다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켜켜이 이 역사들이 내면화된 거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진국 우리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선진문화 항상 받아들이면서 미국 뭐 영국 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뭐 네이스 시스템 이런 게 없을 뿐더러 성적만 제출하면 끝이고 뭐 아이들에 대한 뭐 평가니 뭐니 뭐 자필 서명이니 특히나 뭐 중고등학교 커리에는 그런 것도 사실 없고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학생들과 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거고. 응?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선생님 말씀하신 데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적인 뭐 비정상적인 부분까지 막 평가 뭐 써주고 뭐 얘가 무슨 뭐 수업 시간에 뭘 했다까지 써줘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진짜 그 비생산적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뭐 학생한테 상품으로 상품권을 줬을 경우는 수령했다는 사인 다 받아. 돌아버리겠어요. 그럼 교사를 못 믿는 건가요? 어쨌든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싹 분리를 해야죠. 네. 우리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본받자고 말을 하면서 그런 좀 편리한 제도는 안 본받아요, 그죠? 우리가 더 복잡한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교육에 문제가 있다, 뭐 더 열심히 해주는데도 왜 아이들은 더 성장을 안 하는 거고 더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진짜 그 구조적인 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무실 공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컴퓨터가 다 이제 보급됐잖아요. 이제 막 노트북 보급되고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컴퓨터라고 보이세요. 뭐 시간이 나든 뭐든 어쨌든 이걸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업무를 하다가도 그냥 계속 뭘 하든지 간에 컴퓨터를 잡고 있고 선생님들하고는 칸막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사무실처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서로 대화 나누기 어려운 구조로. 그렇죠. 정말 대화 나누기 어려운 구조로 사무실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교무실이 사무실화 돼가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옛날에는 어떤 애가 오면은 선생님들이 다 한 번씩 질문하고 그게 좀 오히려 오버하긴 했지만 지금은 뭐 누가 와도 이제는 내 업무가 아니면은 그렇죠. 나와 관련된 아이가 아니면은 대답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왔다 갔다 애가 막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계속 컴퓨터만 따그닥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파편화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지 이 선생님들의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아마 외부에서 이 모습을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로에게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그런 저희 사무실만 그러나? 그러길 바라는 누군가의 어떤 고도의 우리 사무실만 그런가? 우리 사무실은 분위기가 그래요, 그죠? 거기만 그러겠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구나. 계산하시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공간이네요.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예, 뭐 오늘 뭐 이 이야기나 이 주제를 가지고는 뭐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 나눌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짧은 시간이나마 정말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느꼈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같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교직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게 기본 요소인 건 맞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야기나 이런 뭐 오늘은 어떤 판단보다는 함께 공유하고 맞아 그랬었지. 그거에 대한 한 번쯤 다시 우리 이야기한 선생님들이나 뭐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모두가 한번 고민하는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새로운 테레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밝은 분위기, 예, 이 칙칙한 분위기를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계속 이 만남 약속할 수 있으신지요? 네. 예. 아, 예. 예. 그러면 다음에도 이 꾀꼬리와 같은 테레사의 선생님과의 만남을 기약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인교사를 많이 채용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거의 이제 임용 직전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이사장님 마지막 질문이 그 고등학교 2년 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는데 그 가장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 누구냐 그랬는데 조합원 선생님 이름을 딱 댄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바로 편하게. 안 됐습니다 그냥 사장됐어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너무 그런 19세기 일들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이 사장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사장님은 늘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졸업생 중에 하나는 1년을 기간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그쪽 학교에 다시 이제 전임을 뽑을 때 응시를 했죠. 면접을 봤을 거 아닙니까? 자네는 정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단체보단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올바르고 개인의 생각이 뚜렷하고 거기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임도 중요하지만 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한 거에 전임으로 3월, 4월, 5월, 6월 달에 혼자 이제 노동단체 가입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부르시더래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이게 무슨 얘기야? 너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사장님, 저는 원래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3개월을 다시 한번 생활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반했는데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해주세요. 이사장님도 막 울그락불그락 이놈 채용을 해놨지. 발령은 내놨지. 자를 수는 없고. 자를 수는 없고.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 예. 면접 요령 이런 이게 또 다른 생존 방법인가요? 네, 그것도 네, 필요해요. 맞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학교 면접 요령을 좀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해야 된다. 한번 해줘야 되나? 밖에 이거. 없다. 근데 이거 특집편으로. 특집편으로. 네. 산이학교 살아나. 생존기. 다음번은 좀 사립학교 근데 채용되기 너무 슬퍼요. 비법. 그거 한번. 슬프죠. 네. 이게 오늘 주제가 교사로서 생존기이죠. 생존하는 법. 근데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학교라는 직장에서 생존하는 차원이 있는 거고, 이 정말 척박한 세상에서. 경쟁이 판치는 이 교육 모순 속에서
교육적 소신을 지키고 지키고 교육자로서 생존하는 방법. 네, 이 두 개는 가지가 좀 다르죠. 다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 쪽에서 아주 반대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까 얘기해서 침묵하고 굴종하면 전자 개인적 차원에서 교사의 직업도 편안할 수 있어요. 네? 적당히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주고. 그렇지만 교육의 이 모순 속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올바른 교사로 생존하려고 하면은 아까 앞에 얘기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교사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